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선생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문재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의미래 피부과 노효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피부암 그 6회차인데 정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좋은 정보 쭉쭉 뽑아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피부암 치료 방법 2탄 피부암의 예후 및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선생님, 저번 주에 피부암의 1차적인 치료 방법이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그 피부암이 수술 후에 재발을 할 수가 있는지. 네, 예.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국소광역절제술, 일반적으로 이렇게 와이드 시즌이라고 말하는 시술 뒤에는 네. 대략적으로 5에서 10%, 모수 미세도식 수술의 경우에는 1에서 4% 정도 발생한다고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도. 네, 알려져 있는데요. 5%라고 하면 뭐 20명 중에 1명이니까 아주 작은 범위는 아닐 수도 있고 전반적인 결과들은 네. 수술자의 숙련도 그리고 네. 절제 범위 그리고 암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술을 대부분 하시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잘하니까 우리나라 재발률이 의료 뭐 기술은 1, 2% 정도로 이렇게 뭐 아주 심한 피부암이 아니라면 네. 그 정도의 준한 수술 결과를 낳으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그 수준이 네. 정말 세계에서 저는 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수술 많이 하러 오더라고요. 네. 예. 재발을 알기 위해서 어떤 또 평가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몇 달 뒤에 환자분들에게 방문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보통 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초기의 경우 만져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더 잘 보기 위해서 피부 확대경 등을 네네.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재발을 진찰하고 있는데 네. 보통 수술 후에 6개월 간격으로 오는 걸 5년까지 권장하고 있으며 예후가 좋은 암종인 경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5년까지 수술 후 평가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후가 좋더라도 암은 암이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또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거네요. 네. 그러면 재발 평가는 그 병기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다를까요? 병기에 우리 따라 소위 얘기하는 뭐 1기, 2기, 3기, 4기. 네, 맞습니다. 1기, 2기는 전이가 보통 발생되지 않은 단계인데 네네. 이렇게 3기부터는 국소임파절 등 전이가 있을 수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진단당시 기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향후에 검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예후가 매우 좋은 비저세포암 또는 편평상피 세포암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지 않고 네. 또한 전이율도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네. 뭐 신체 진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지만 좀 진행된 편평상피 세포암이라든지 뭐 흑색종 이런 경우는 국소임파절 또는 타장기로 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또는 CT, MRI 등 검사 등을 통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조금은 자세한 평가가 좀 필요하네요. 네. 그 피부암이 얼굴에 잘 생긴다고 하는데 수술 후에 흉터가 많이 남을까 봐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수술 후에 흉터 관리는 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보통 얼굴에 이제 피부암이 생겼을 네. 때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 모식 수술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줄여서 그냥 모주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모주 모주 수술. 예. 예. 근데 이 모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광범위 절제술에 비해서 수술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수술 범위가 줄어드니까 흉터 자체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줄어들죠. 있고 또 조기에 흉터 레이저 치료 등을 병합하거나 요즘은 이제 다양한 흉터를 줄이기 위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회차에는 또 김은수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피부암 전문의 선생님들의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병변도 치료를 잘 하지만은 굉장히 남은 흉터도 치료가 잘 돼서 예후가 좋아서 굉장히 두 번의 기쁨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셨거든요. 네. 피부과에서 도움이 되는 흉터 치료가 좀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흉터를 안 생기게 예. 수술자가 수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흉터가 생겼다면 네.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초기에는 이렇게 수술하고 저희도 보면 실발 풀자마자 1, 2주 뒤 또는 한 달 뒤에는 좀 뚜렷한데 네. 6개월 뒤, 1년 뒤에 이렇게 오시면 어디 수술했지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 경우는 수술한 사람도 기분이 좋고 환자분도 매우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일단 좀 지나는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흉터가 생기게 되면 이때는 붉은 흉터, 그러니까 혈관 신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 네. 그리고 색소 침착 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 그리고 울퉁불퉁하거나 튀어나온 경우에는 프락셔널 레이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비우성 흉터 등에 대해서는 트리암실로론,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섬유화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예. 그 흉터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치료들은 한 번에 낫는 것은 아니고 보통 여러 번 치료를 통해서 그렇죠. 예. 점차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갈수록 기계들도 너무 좋아지고 너무 발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쪽같이 또 없어지는 부분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실제로도. 뭐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지켜야 할 습관이 있다고 먼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예.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네. 우리가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네네. 흔히들 이렇게 지금 날이 흐리거나 뭐 눈비가 오거나 할 때는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햇볕이 쨍쨍하지 않다고 해서 맞습니다. 자외선이 없는 건 아니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날이 밝을 때는 바르고 날이 흐리면 안 바르시는 분이 저도 약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자외선 양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네. 자외선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예. 필요하고 예. 특히나 요즘은 이제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긴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려서부터 받은 자외선이 그대로 다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외선 노출량이 많을 수 있다는 예. 거, 그 점을 꼭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자외선 차단제가 요즘 워낙 많이 잘 나오잖아요. 구분 없이 다 좋은 건가요? 그래도 뭐 사실 조금 더 비싼 게 있고 약간 조금 더 저렴한 게 있고 또 왜 우리가 뭐 플러스 뭐 50, 뭐 2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할 시대는 아닙니다. 반드시 발라야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같이 호주 같이 피부암 발생이 많은 나라에서는 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를 교육하게 되어 조기교육, 있습니다. 조기교육이네요. 조기교육. 그런데 제가 오늘 촬영 오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에 본 환자분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세요? 그랬더니 너무 당당하게 자기는 잘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르세요? 그랬더니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연지 곤지 이렇게 찍듯이 얇게 펴서 바르는 정도를 항상 바르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신 거나 똑같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보통 쓰여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게 SPF 50, PA2 포지티브 이렇게 된 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각각 그 SPF 50이라는 건 자외선 B, 그다음 PA는 자외선 A의 차단 정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자외선 SPF 50의 의미는 자외선 B를 98%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차단 지수만큼의 차단 효과가 나오려면 사실은 500원짜리 하나 정도를 동전 발랐을 정도만큼. 동전 크기 정도를 발랐을 때거든요. 근데 500원짜리 크기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번 바르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매번 바르면 이제 거의 뭐 강시되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은 발라야 한다. 맞습니다. 바르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자외선 차단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씻겨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팩트에 보통 요즘은 많이 제품이 네, 함유되어 네. 있으니까 같이 이제 많이 섞여 있는 맞습니다. 제품이 많죠. 그래서 계속 덧발라 주시는 거 중요하시고 네. 남성분들은 그렇게 어려우니까 스틱 제품으로 덧발라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건 꼭 필요한 생활 속 정보입니다. 피부암
꼭 얘기하실 때 일반 분들은 점인지 이게 암인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내 몸에 있는 점들을 좀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점을 다 검사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점에 변화가 생긴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그리고 됩니다. 6mm 이상. 6mm 이상의 점이 다양한 색깔이나 증상이나 기타 변화가 생겼으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점은 그때 정상으로 나왔어도 변화가 생겼던 점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변화를 일으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생긴 점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 이 흑색 종이 손발바닥에 있는 점 중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발바닥에 손등이나 발등은 아니고요. 손발바닥에 점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정기적인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세 번째는 거대 모반, 태어나면서부터 20cm 이상의 선천 멜라닌 세포 모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라나면서 흑색 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큰 모반을 가지신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그리고 전문의와 빠른 상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네. 예,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누차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약 80%의 피부암은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외선 차단제 꼭꼭 바르시고요. 말씀하셨죠? 노 교수님께서도 100원짜리 동전만큼 정도는 좀 바르셔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피부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6회차에 걸쳐서 피부암 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달드릴 내용이 많으니까 저희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기미를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